집에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오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시는데 사실 이건 심장마비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심장질환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단 몇 분 만에 뇌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오면 대부분 당황하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하며 참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며 견디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10초의 판단이 정말 생사를 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심장마비를 경험하고도 무사히 회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대처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응급조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요즘 이런 증상 느껴보신 분 계시나요? 김명자 72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명자님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늘 괜찮다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도 내가 내 몸 잘 안다며 병원 가는 것도 미루시곤 했어요. 그런 명자님에게 그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경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아셨대요. 밤에 과일을 조금 드셨거든요. 하지만 잠시 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죠. 이때 명자님이 하신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왜 명자님이 무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당황하신 명자님에게 갑자기 예전에 동네 강좌에서 들었던 응급대처법이 떠올랐다고 해요. 일단 움직이지 않고 거실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바로 119에 전화를 걸며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힘들어하면서도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수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그 몇 초의 올바른 판단이 명자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워서 쉬려고 했거나 그냥 참고 새벽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 올바른 지식 하나가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응급 상황 대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응급 대응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벽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눕거나 급히 어딘가로 움직이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갑작스러운 통증에 눕거나 급히 움직이면 혈류가 불안정해져서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한국심혈관 건강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이 왔을 때 바로 눕는 경우 생존율이 35%나 낮아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미 힘들어하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숨이 더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죠. 다행히 옆집에 계신 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해 주셔서 빠른 대처로 간신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어떤 건가요? 벽이나 의자에 기대서 상체를 약 45도 정도 세우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편안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심장에 가장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혈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절대 누워서 다리를 올리거나 심호흡을 크게 하지는 마세요.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이 자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119는 응급 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출동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응급의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명확히 알린 경우 평균 도착 시간이 2분 단축됐다고 해요. 2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세포가 산소 공급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인호 74세님 같은 경우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급대에서는 일반적인 흉통 정도로 판단해서 다른 응급 상황을 먼저 처리하고 오셨죠. 결국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나 걸렸어요. 만약 처음부터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훨씬 빨리 오셨을 거예요. 그럼 119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일단 통증이 있는 부위, 집 주소,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입 비밀번호까지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태에서 흥분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심장에 더 부담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 주소를 지금 당장 외워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에 잘 아는 것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열고 가족에게 문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문을 부수거나 열쇠를 찾는 시간만으로도 몇 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문 개방이 지연되어서 구조 시간이 평균 5분 이상 늦어지는 사례가 전체의 40%나 된다고 해요. 5분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김순자 76세님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두셨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미리 문을 열어두셔서 구조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덕분에 빠른 구조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에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로 짧게 남기는 게 좋아요. 심장 아픔, 119부름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간단한 문자 하나가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비상시 집 비밀번호를 알려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혼자 있을 때도 생존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에 기대 앉기,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문 열고 문자 보내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행동들이에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만 대처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예방 단계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습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혈압과 혈당을 주 1회 이상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수치를 확인하시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변동이야말로 위험 신호거든요. 혈압이 평소보다 갑자기 높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복용 시간을 자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었다가 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서 급성 위험이 커져요. 혈압과 혈당 수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공유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혈압 기록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인가요? 만약 한 달 이상 됐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밤중에 반복되는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체한 듯한 통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소화불량이나 명치 부근의 단순한 통증으로 오해하시는데 이게 바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30% 정도는 처음에 소화기 증상으로 오해했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화제나 진통제로 참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검사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스마트워치나 비상호출기 같은 자동신고 장치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심박수나 혈압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센터에 신고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기기들이 충전되지 않거나 신호가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은 작동 여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상태도 확인하시고 신호가 잘 잡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런 장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특히 염분이 많은 식습관은 심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들은 혈압을 빠르게 올려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라면, 젓갈류, 장아찌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져요.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지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5지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죠?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짜게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드신 식사 중에 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짠맛을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라고 하는데 오히려 느린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진정하는 게 더 좋아요. 과도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분 정도만 이런 호흡을 연습하셔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마음이 자주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호흡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는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격한 운동을 시작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거나 추운 날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시면 심장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예요.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아침에는 해가 뜬 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셔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명자님 이야기와 함께 알아본 중요한 내용들 기억하시죠?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가빠올 때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벽에 기대서 상체를 45도로 세워 앉기. 절대 눕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즉시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됩니다라고 정확히 말하기.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가 아니라 명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현관문을 열고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남기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와서 침대에 눕거나 119에 애매하게 신고하거나 전화 통화에만 몰두해서 문은 잠긴 채로 두면 구조가 늦어집니다. 그 몇 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만 대처하면 단 10초의 올바른 판단만으로도 생명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심장 질환을 연구하고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정말 그래요. 평소에 혈압 기록하기, 반복되는 증상 무시하지 않기, 비상장치 활용하기, 저염식 실천하기, 올바른 호흡법 익히기, 적절한 운동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응급상황 시 연락할 번호를 정해두세요.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신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몸의 경고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미리 알아채면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실용적인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고 꼭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